당뇨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질환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당뇨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가끔 달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바로 당뇨병이 있으면 시력이 저하되거나 실명까지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국내 안과 질환 중에 실명의 원인 1위로 꼽히고 있고, 당뇨 환자는 비당뇨 환자보다 실명의 위험성이 25배나 더 높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망막병증이 어떤 기전과 원인으로 발생하고 어떤 증상이 있으며 예방을 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당뇨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질환이에요.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유병 기간 5년에 25%, 10년에는 50%,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80%까지 망막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2형 당뇨의 경우도 진단 당시에 20% 가까이에서 벌써부터 망막병증이 있는 상태로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고, 2형 당뇨를 갖게 된 지 20년이 지난 유병 기간 후에는 거의 50%에서 80%까지 망막병증의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당뇨라는 병을 진단받았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순간인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당뇨성 망막병증이에요. 자, 그렇다면 망막병증의 발생 기전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의 망막은 기본적으로 혈류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활하게 혈액량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죠. 하지만 당뇨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 혈액 속의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혈관 손상은 곧 혈관을 감싸는 세포들의 사멸로 이어지고, 그렇게 세포들이 사멸되다 보면 망막에 혈액과 영양분, 산소를 공급하는 모세혈관들이 점점점 좁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막히게 되기 때문에 망막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내피의 성장인자 촉진이 발생돼서 혈액의 누출까지 증가되게 돼요. 이러한 복잡한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망막에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산물들, 삼출물들의 축적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에는 시세포층의 기능 손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이 바로 당뇨성 망막병증이 발생하는 기전이에요. 자, 이 망막병증은 신생혈관이 자라지 않은 비증식 상태와 신생혈관이 자라난 증식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게 돼요. 보통 처음 망막병증을 진단받았을 때는 초기 단계인 비증식성 망막병증으로 발견되게 되고, 이 단계 안에서도 미세 출혈과 기름 찌꺼기, 신경층의 허혈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중증,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단계인 비증식성 망막병증을 진단받은 후에 10에서 18%의 환자에서 10년 뒤에는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증식성 망막병증은 만성적으로 망막 내의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꾸 신생혈관들까지 발생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생겨난 혈관들은 약하기 때문에 잘 터집니다. 이렇게 이 신생혈관이 터져버리게 되면 유리체의 출혈이나 망막의 박리, 녹내장, 이렇게까지 발생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실명이 발생할 수가 있고, 수술을 해도 완전하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증식성 망막병증이다 라고 진단받은 환자 중에 2분의 1에서 5년 이내에 실명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당뇨성 망막병증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망막병증은 초기인 비증식성 망막병증 상태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망막병증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시력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는 황반 부종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행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황반 부종이 있는 사람은 시력이 떨어져서 읽기가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운전하기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하루 중에 시력이 괜찮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의한 황반 부종은 이러한 증상들조차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안과적인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증식성 망막병증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신생혈관들이 자꾸 자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신생혈관들은 굉장히 약하고 잘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도 발생할 수 있고 망막 박리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출혈의 양이 많거나 안압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되면 환자가 빛만 감지할 수 있도록 시력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즉
증식성 망막병증 상태에서는 각종 합병증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거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관리만으로 치료를 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어느 정도 발생한 이런 단계나 시력이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사실 늦은 겁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발견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방을 위해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1형 당뇨를 진단받은 경우는 보통 처음 5년간은 안과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5년 이내에만 첫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미 질병 진단 시에 내 당뇨병이 5년이나 10년 정도 진행된 후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2형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는 이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이미 눈에 망막병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형 당뇨는 진단을 받자마자 바로 안과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꼭 받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모든 1형, 2형 당뇨 전체에서 내가 지금 안과 질환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후에 당뇨가 조절이 잘 되고 당뇨병의 진행이 천천히 더딘 사람의 경우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좀 천천히 진행하게 되지만 특히나 당이 조절이 안 되거나 임의로 약을 먹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급격하게 망막병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 악화된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안과 검진은 당뇨병을 처음 얘기 들은 이후로는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내가 망막병증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 따라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안과를 다니셔야 합니다. 검진이 필수인 질환이다 보니까 안과 검진은 무조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실명을 피하시려면 안과를 꾸준히 다니시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 치료는 무엇일까요? 망막병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당연히 철저한 혈당 조절이에요. 그렇지만 철저한 혈당 조절만큼 중요한 게 바로 철저한 혈압 조절입니다. 1형, 2형 당뇨 환자 모두에서 혈당 조절뿐 아니라 혈압 조절 이 두 가지 모두가 당뇨성 망막병증의 발생도 천천히 지연시켜주고 그리고 진행도 억제시켜준다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관리가 무조건 철저해야 합니다. 최근 당혈색소의 조절과 망막병증의 발생에 따른 연구 결과에서 당혈색소가 평균 7.9%인 환자군에 비해 당혈색소를 평균 7% 이하로 감소시킨 환자군을 비교해 봤을 때 25%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고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인 레이저 광응고 치료의 필요성을 29%나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망막병증은 당뇨의 합병증이죠. 그러다 보니까 혈당 조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혈압 조절이에요. 망막병증에 있어서는 당 조절만큼이나 혈압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원래 당뇨 환자의 혈압 목표치는 140에 85 이하로 낮춘다라는 것이 목표치인데 망막병증이나 당뇨성 신증 같은 이런 미세혈관 합병증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혈압의 목표치가 140에 85가 아니라 130에 80으로 매우 엄격하게 조절이 되어야만 이런 합병증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조절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절을 하시는데도 병이 진행된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걸까요? 망막병증을 진단받은 후에 혈당 조절, 혈압 조절과 함께 꼭 함께해야 하는 것은 금연입니다. 결국 망막병증은 눈의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금연은 필수가 되어야 하고 당연히 거기다 고지혈증 조절도 동반되어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증식성 망막병증을 진단을 받았다면 혈당 조절, 혈압 조절, 고지혈증 조절, 금연 이렇게 실천을 해주시면서 주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러한 조치들뿐 아니라 즉각적인 안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망막에 레이저 광응고술이나 안티-VEGF 주입, 유리체 절제술 같은 적극적인 안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는 당연히 안과에서 상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치료 전후로 주의하실 점은 이미 내가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정말 사소한 충격으로도 눈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눈을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어떤 충격도 주시면 안 되고 과격한 운동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당뇨성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당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들의 대부분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치료가 혈당 조절이죠. 그렇지만 내 질병의 단계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혈당 조절뿐 아니고 당연히 혈압의 조절 목표 수치, 금연, 고지혈증 조절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다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꼭 참조하셔서 내가 당뇨를 진단받은 후에 아직까지 안과를 안 가봤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당뇨성 망막병증을 진단받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은 꼭 이 당뇨성 망막병증이 얼마나 생각보다 심각하고 실명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병인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이미 일이 진행되고 벌어진 후에는 늦죠. 우리의 눈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한 거 아시죠? 오늘도 꼭 혈당 조절, 혈압 조절 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